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새로운 시리즈 커피머신 토파보기인데요. 머신 강의를 듣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각 부품은 알겠는데 커피머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부품 구조가 다르고 머신을 열어보면 복잡해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별로 구조를 분석해보면 해당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머신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머신 부품들 설명도 남아있어서 부품에 관한 영상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시리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파블 모델은 라마르조코 리네아 클래식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영상을 만들려면 촬영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모델을 좀 천천히 작업할 기회가 생겨서 첫 모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리네아 클래식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구조를 파악하려면 머신을 뜯어봐야겠죠. 그런데 막상 뜯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를 그림으로 도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도면과 실제 모습을 쭉 따라가다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을 좀 짚어보면 이 모델은 듀얼 보일러라고 부르는 분리형 보일러 형태이고 포화 그룹 헤드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역류 방지 밸브가 3개나 있다는 것. 보통은 1개만 있는데 꽤 많은 편이죠. 눈에 띄는 특징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머신 구조를 파악하려면 물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모터 펌프에서 시작하는 게 수월합니다. 머신 내부가 아무리 복잡해도 펌프부터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모터 펌프가 외장형 모델이기 때문에 머신 내부에서는 모터 펌프를 찾을 수 없죠. 보통 머신 아래에 있는 하부장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펌프 토출구에 연결된 호스가 머신 내부에 분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배기에서 급수된 물을 양쪽으로 분배해주고 있는데요. 한쪽은 스팀 보일러, 한쪽은 추출 보일러겠죠. 그런데 펌프를 보면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부품이 하나 분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품이 3개나 있다고 말씀드렸던 역류 방지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 밸브라고 많이 불립니다. 보통은 추출 보일러 인입 쪽에만 있는데 모터펌프 토출구에 바로 역류 방지 밸브가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역류를 방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모델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역류를 더 잘 방지해주는 것도 있지만 압력 게이지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추출하는 중일 때는 9바가 표시되지만 추출을 멈추면 상수의 압력인 2에서 3바 정도로 표시되죠. 하지만 라마르조코 모델들은 추출을 멈춘 후에도 9바로 표시되거나 오히려 더 높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다른 모델들은 역류 방지 밸브 이전에 수압 게이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을 멈추고 나면 그룹 헤드에 남아있는 압력과는 상관없이 수도의 압력인 2에서 3바로 표시되는데요. 라마르조코 모델은 역류 방지 밸브 이후에 게이지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중으로 역류를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압력이 표시됩니다. 이걸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모터 펌프가 9바의 압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펌프는 작동하지 않고 쉬고 있지만 압력이 남아있는 곳에 압력 게이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압력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라마르조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출 후 대기 압력이 2에서 3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역류 방지 밸브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진 않지만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부품 역할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기로 인입된 물을 두 군데로 나눠주는데 이쪽은 추출 보일러 쪽으로 가는 통로이고 뒤쪽으로 가는 곳은 스팀 보일러로 가는 통로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 배관이 분배기에서 온 배관이고 이 배관이 투웨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과하고 좀 전에 모터 펌프에서 봤던 부품이 또 있죠. 이것도 역시 역류 방지 밸브입니다. 사실 스팀 보일러 가는 쪽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역류 방지 밸브가 없는데 라마르조코 모델들은 이렇게 스팀 보일러 쪽에도 역류 방지 밸브가 있더라고요. 굳이 이걸 왜 달았을까 의문이 좀 있었는데 오래 사용한 머신을 열어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가 없으면 보일러의 열이 점점 전달돼서 솔레노이드 밸브 토출구 부위까지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 내부에도 점점 스케일이 쌓이고 고장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솔레노이드 밸브와 보일러 사이에 역류 방지 밸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델이 10년도 넘게 스케일 관리를 하지 않고 사용한 모델인데 솔레노이드 밸브 내부에 스케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류 방지 밸브 하나로 엄청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역류 방지 밸브를 통과한 배관이 뒤쪽에 있는 스팀 보일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 위쪽에는 익숙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위 조절기도 있고 진공 방지기도 있고 릴리프 밸브도 있고 이 부품은 과열 방지기고요. 보통 과열 방지기는 과열되었을 때 위쪽으로 단추가 올라오는데 라마르조코는 옆으로 튀어나오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혹시나 히팅이 안 된다면 우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스팀 밸브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있고요. 여기 양쪽으로 연결된 건 한쪽은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일러 압력 게이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스팀 압력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좀 작은 사이즈 스팀 압력 스위치를 사용했는데요. 역할은 같습니다. 일반적인 스팀 압력 스위치와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고요. 이쪽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배관이 연결된 쪽에서 스팀 압력을 감지하게 됩니다. 위쪽에 스팀 압력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관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볼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게 스팀 밸브로 연결되는 배관이고요. 중간에 볼 밸브가 있으니까 혹시나 누수가 생기면 부품이 올 때까지 볼 밸브를 잠그고 반대편 스팀 노즐을 사용하면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머신을 몇 년 이상 사용하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 밸브 하나 있는 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참 유용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배관은 온수 노즐과 연결된 배관이고요. 온수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투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앞쪽에 온수 노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배관은 앞쪽으로 따라가 보면 보일러 내부에 수위를 보여주는 사이트 글라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부 배관과 아래쪽 하부 배관이 같이 사이트 글라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르조코 사이트 글라스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트 글라스 하부에 보일러 배수구가 있죠. 물론 보일러 하부에도 배수 밸브가 있지만 사이트 글라스 쪽에서 빼주면 바로 드레인 박스로 빠지기 때문에 머신 정비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보일러의 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하부에서 배출되는 것만큼 완전히 다 배출되긴 어렵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보일러 물을 배출해주면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 쪽은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추출 보일러 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분배기에서 쭉 따라가 볼 건데요. 분배기에서 뒤로 가는 쪽이 스팀 보일러였고 왼쪽으로 배관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배관을 따라가 보면 중간에 역류 방지 밸브가 있고 위로 따라 올라가 보면 추출 보일러 위쪽에서 세 군데로 나눠지고 있죠. 우선 추출 보일러로 인입되는 배관이 하나 있고 앞쪽으로 가는 배관은 압력 게이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쭉 따라가 보면 보일러 옆을 지나서 드레인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과수압 방지 밸브입니다. 그룹 헤드를 살펴보면 구스넥이라고 부르는 포화 그룹 헤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일러와 그룹 헤드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목처럼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룹 헤드 내부를 보시면 보일러와 넓은 통로로 연결된 게 보이죠. 추출 보일러의 물이 그룹 헤드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추출 보일러의 물이 데워지면 그룹 헤드까지 같이 데워지기 때문에 온도 유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혹시나 사용하다가 추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그룹 헤드의 추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전선과 배관이 엉켜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해 보이죠. 물의 경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량을 측정해주는 플로우 미터가 그룹 헤드 위에 있고 추출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룹 헤드 하부에 있는데요. 그룹 헤드 넥 내부에 있는 물이 배관을 타고 플로우 미터로 인입되고 플로우 미터를 통과한 후에 그룹 헤드 하부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인입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나온 물은 반대편에 있는 배관을 통해 다시 넥으로 인입됩니다. 인입된 물은 넥 내부에 있는 물과 섞이지 않고 내부의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샤워 스크린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보시면 넥에서 나온 물이 플로우미터를 통과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과하고 다시 인입돼서 관을 통과해서 샤워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아래쪽으로 백프레셔가 되는 퇴수구가 드레인 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출 보일러의 온도는 온도 센서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룹 헤드 옆에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머신 하부에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구형 모델은 이렇게 드라이버로 돌려서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했었는데 이 부품이 이제 단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온도 센서로 대체해야 해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중고로 구입하려고 할 때 온도 센서가 있는 모델이어서 고민 없이 바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듀얼 보일러이다 보니까 히터도 보일러마다 한 개씩 총 2개가 들어가 있고 과열 방지기도 2개가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에도 하나가 있었고 추출 보일러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룹 헤드 위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과열 방지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리네아 클래식 모델 말고 리네아 PB나 GB5 같은 모델을 보면 그룹 헤드 위쪽에 플로우미터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다 보니까 과열 방지기가 추출 보일러 위쪽에 부착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품들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 파악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럼 라마르조코 리네아 클래식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모델을 처음 구매했을 때 상태와 스케일 제거 작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지는지 작업하면서 촬영한 자료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머신을 처음 가져왔을 때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이 모델이 2011년 모델인데 스케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사용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좀 촬영했습니다. 스케일이 어느 부위에 많이 쌓이고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